자, 오늘은 풀 컬러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풀 컬러링 하기 전에 지금 케어와 이제 본더, 베이스 작업까지 이제 마친 상태고요. 오늘은 컬러링에 집중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먼저 컬러링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 브러쉬 각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브러쉬 같은 경우 처음에 큐티클 라인에서 45도로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자, 90도로 조금 약간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컬러가 발색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얇게 발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눕혀서 발라도 이제 컬러 양 조절이 안 돼서 흥건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각도를 45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45도여도 되고 한 40도 정도여도 되고 한 그 선상일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요 처음에 시작했던 요 각도가 후리 엣지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큐티클 라인에 있는 컬러와 후리 엣지에 있는 컬러의 양이 일정해져요. 그래서 45도로 시작해서 45도로 끝낼 것. 보통은 초보자분들 45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브러쉬를 날린다고 하죠. 90도로 끝나게 되면서 여기가 후리 엣지가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45도로 시작해서 45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톱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1에서 2mm 정도 더 가상의 길이를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신 후에 브러쉬를 끝까지 밀어서 사용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각도는 C커브예요. 발톱에는 C커브가 있죠. 손톱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때 브러쉬가 우리 요 45도 옆에서 45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요 C커브에 따라서 자, 사이드는 브러쉬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사이드는 요렇게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쪽은 요렇게. C커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각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서 브러쉬를 이렇게 펼쳐서 사이드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이드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사이드에 가서 자, 브러쉬 각도 이 상태로 이렇게 가서 사이드는 바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발라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브러쉬를 누르지 않고 45도로 내리시면 돼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시술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모델분한테 컬러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컬러인데 사실 쉬운 컬러는 아니에요. 붓자국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정하는 컬러입니다. 왜냐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 두 가지를 테스트를 미리 해드렸는데 지금 이 중간색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 중간색을 믹스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테스트 안에서 고르게끔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색상이 없을 경우에는 좀 컬러를 믹스해서 좀 테스트를 해드리고 그 컬러로 이제 한번 해드리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컬러를 한번 믹스해 볼게요. 아까 테스트 해드렸던 컬러인데 양이 좀 적어서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브러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브러쉬는 지금 폴리시 내장되어 있는 이 브러쉬 자체를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좀 더 밝은 색 컬러. 밝은 색으로 믹스를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요런 대에 묻어있는 요런 컬러들이 흘러내려오면서 내가 믹싱해놨던 컬러들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밝은 컬러를 마지막에 믹싱을 하면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컬러가 크게 이 컬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내가 블랙 컬러 같이 진한 컬러로 마지막에 이렇게 섞으면은 블랙 컬러가 줄줄줄줄 내려오면서 컬러를 믹싱할수록 컬러감이 바뀌게 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진한 컬러를 먼저 짜주시고 그 다음에 밝은 컬러로 믹싱을 해주시고 요 대에 있는 부분까지 웬만하면 이 대에까지 그래서 컬러가 웬만큼 흘러내려와도 컬러가 변하지 않게끔 믹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컬러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컬러가 너무 예쁜데 쉬운 컬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붓자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컬러예요. 과연 유튜브 풀컬러링을 진행하는데 적합한 컬러인가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모델이 이 컬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쪽 발 같은 경우 엄지부터 발라요. 이렇게 와요. 자, 보통 소지부터 바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냐면 오른손잡이들은 소지부터 바르게 될 경우에 내 손에 발랐던 컬러들이 찍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행 방향이 이쪽은 소지부터, 이쪽 고객님 오른발은 소지부터, 고객님의 왼발은 엄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손에 찍히는 거를 방지를 하고, 또는 아니면은 여기 검지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엄지만 따로 큐어링. 이런 방법도 있겠죠. 먼저 컬러링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엄지부터 바르는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45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이드를 발라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러쉬의 각도가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발라서 사이드를 펴서 바르면 브러쉬를 누르게 되고 사이드의 컬러링도 밝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드는 사이드에서,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사이드는 사이드에 가서 발라라. 그래야지 사이드가 밝아지지 않고요. 브러쉬 누르지 않은 상태로 갈게요. 브러쉬를 누르면 붓자국이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자, 45도 보여드릴게요. 자, 붓각도 아까 여기선 이렇게 썼죠? 여기선 지금 이렇게 써요. C커브를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컬러링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기 큐티클에서 조금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럼 어때요? 여기 밑에가 풀리면서 밝아지게 돼요. 큐티클 쪽은 두꺼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클에서 머무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지 말고요. 살짝은 밀어서 발라도 되지만 너무 세게 밀면 지금 이런 현상이 크게 생기니까, 그다음에 한 요 정도가 좋겠어요. 머무는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컬러가 한 번에 발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컬러라서 45도로 시작했으면 45도로 여기까지 발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저 굉장히 붓터치 지금 많이 하죠. 저 손톱 같은 경우에는 11번에서 14번까지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지 붓자국이 생기지 않는 컬러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발톱은, 엄지발톱은 더 넓으니까 더 브러쉬를 지금 많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사이드까지 바르다가 사이드가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은 컬러감이 진하고 이쪽으로 올수록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떠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라주세요. 보수 작업 해줄 때도 브러쉬의 각도는 45도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 자,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드는 사이드에서 큐티클 라인 45도에서 후리지까지 45도 유지하면서 발라줄게요. 자, 원콧 때 중요한 거는 풀콧을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서 바르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투콧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컬러를 일정하게 바르는 거를 중점적으로 컬러링을 해볼 거예요. 사이드에 내가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까지 끝까지 컬러링 해주시고, 진짜 초보들이 쓰기에 적합한 컬러는 아니에요. 자, 브러쉬의 힘을 굉장히 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브러쉬가 이렇게 눌리지 않고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서, 자, 이때 살을 옆에까지 열어서 우리 모델분이 케어하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 표면을 바르는 게 쉽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투콧에 발색이 웬만하면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톱 컬러링 하실 때 발톱 사이사이가 안 붙는다고 토어 세퍼레이터 안 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를 때는 안 붙다가 갑자기 램프에 넣으려고 발을 뒤로 하거나 이런 바닥에 발가락이 쓸리게 되면서 이렇게 힘을 주시게 되면서 발톱끼리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어 세퍼레이터는 꼭 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브러쉬에 힘을 빼고, 사실 발의 풀컬러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 브러쉬 각도도 있고 뭐 풀컬러링 뭐 중요한 점이 많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실제로 살롱에서 컬러링을 해보면 어때요? 케어가 가장 중요하죠.
페디큐어는 케어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컬러링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달라지죠. 너무 안쪽까지 깊숙한 루즈 스킨들이 분포하고 있고 사이드월도 깊고, 근데 풀 컬러링은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콧을 준비해봤어요. 이 컬러 진짜 예쁘다. 발 같은 경우 어때요? 쉐입이 이렇게 넓적하게 사이드가 퍼져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 그냥 이렇게 탑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희 샵은 사실 여기에 프리미엄 이제 관리로 해가지고 클리어 젤을 도포를 하고요. 클리어 젤로 요렇게 요 부분을 조금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11자 스트레이트가 예쁘게 나오게끔. 그래서 발톱이 끝에가 벌어져 보이지 않게끔 이쪽을 채워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링 작업을 통해서 발톱이 조금 더 이것보다 더 매끄러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 거예요. 클리어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죠. 지금 이 상태와 완성됐을 때의 다른 모습을 볼게요. 클리어 작업을 하고 파일링을 하고 이렇게 발톱을 성형을 해주면은 돈을 좀 더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샵은 풀컬러 7만원이에요. 싸지 않죠?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그 다른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샵은 아트 전문 샵인데도 불구하고 풀컬러를 할 때 이렇게 클리어 작업 해주고, 발톱이 평평한 사람들은 능선을 만들어주고, 발톱이 퍼져 있는 분들은 얄쌍해 보이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지금 빛의 굴절 보이시죠?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작은 발톱들은 이렇게 핑크 해주시고요. 고객님들이 발톱이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발톱들은 핑크 해주시고, 그러면 작은 발톱들부터 먼저 오버레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오버레이가 되지 않은 약지는 살짝 빛 굴절을 보면 살짝 퍼져 보이고 뻗쳐 보이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준 발톱과 오버레이가 안 되어 있는 발톱의 차이 보이시죠? 특히 약지는 스키 점프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신경 써서 오버레이를 해줘야 되는 발톱이죠. 그래서 스키 점프라서 꺼져 있는 쪽을 조금 채워줄 거예요. 핀큐어를 사용해서 가큐어링을 해줄 거예요. 자, 소지는 굉장히 변형이 많은 발톱이에요. 신발에 계속 눌리기 때문에 이게 납작하신 분들도 있고 좁게 오그라드신 분들도 있고, 이런 발톱들을 잘 예쁘게 성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델분도 굉장히 소지가 플랫했어요. 그래서 살짝 능선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빛의 굴절을 보면 이제 깨끗한 표면이 완성됐죠. 자, 엄지는 지금 이 부분에 양이 있어줘야 됩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풀컬러링 할게요. 풀컬러링이 가장 중요해요. 오버레이의 목적은 밑에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밑에 컬러링이 된 곳까지 풀컬러링을 해줄게요. 다음에 큐티클 밑에 부분이 살짝 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컬러를 눌러서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서 한 번 더 도포를 해줄게요. 요 밑에서 꺼진 부분부터 다시 떠서 양을 요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고루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서 브러쉬를 세로로 이용하면서 내가 메꿔줘야 되는 곳에다가 메꿔서 우리가 발톱 성형을 해볼 거예요. 자, 옆에를 조금 채워줬고, 요 가운데 부분은 빠르게 지나갈게요. 능선만 살짝 만들어주면서 다시 필요한 부분 요쪽, 여기 코너죠. 여기를 조금 메꿔줘서 발톱이 조금 더 일자로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고, 네, 팔 뒤로 큐어링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톱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분의 원래 발톱 표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의 원래 발톱. 자, 전에 이분의 원래 발톱은 이렇게 약간 스키 점프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클리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표면을 만들어줬어요. 발톱 성형이 됐죠. 자, 비포 애프터. 자, 그런 후에 자, 요대로 끝나선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프리미엄, 우리 풀컬러 지금 7만원 받고 있잖아요. 자,
프리미엄 가정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풀컬러 지금 시중에 막 2만원, 3만원 많이들 하시죠? 더 완벽하게 시술하고 더 많이 받으세요. 이때 마지막으로 저는 쉐입 다듬어 줄 거고요. 왜냐하면 컬러링을 칠하고 나서는 이 쉐입이 더 잘 보여요. 큐티클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지금 평행하게 되어 있는지 보면서 쉐입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여기가 넓었죠? 여기를 11자 스트레이트를 살짝 만들어주는 파일링을 통해서 한 번 더 넓적한 부분 잡아줄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을 메꿔놨기 때문에 여기 살짝만 갈아줘도 굉장히 12자 스트레이트가 일자처럼 쭉쭉 뻗어 보이고 넓적해 보이지 않고 퍼져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발톱이 굉장히 예뻐 보이겠죠. 이 부분 여기 자, 여러분 큐티클 라인 소지가 가장 삐뚤어요. 대부분 고객님들 이거 헷갈리지 말고 큐티클 라인만 보면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더스트 브러쉬 사용하지 않고 발톱의 분지는 아세톤 사용하셔서 닦아주시고,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너무 얄쌍한 걸 원해서 막 옆을 치다가 옆에 컬러링이 살짝 벗겨졌어. 그럴 때는 살짝 컬러를 세필 브러쉬에 묻혀서 보수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샵에서는 선생님들 요거 막 마무리 작업하고 있을 때 요거 이제 스텝 선생님들이 치워버리면 정말 난감할 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믹싱해놓은 컬러는 절대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까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럴 때는 사이드를 살짝 발라주는데, 대신 요 발라주는 컬러가 클리어 위에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탑을 발라도 티가 나요. 그래서 클리어가 없는데 요 까진 부위에만 살짝 해야 되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퍼지게 바르겠다고 막 요 위에까지 이렇게 덧바르면은 나중에 탑을 바르고 나서도 그 갭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요 컬러링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요 위에는 우리가 클리어 오버레이 해놨잖아요. 그 클리어 오버레이 위에 바르는 요 컬러랑 이 밑에 있는 컬러랑 갭이 완전히 보여요. 그래서 살짝 필요한 부분만, 딱히 메꿀 데는 없어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꿔주시고, 자, 큐어링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탑 작업 해줄게요. 이렇게 표면 정리를 하고 나서 탑을 바르면 이제 정말 완성도 높은 페디큐어가 되는 거예요. 예쁜 발톱.